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돌파 눌림 중 돌파를 선호하는 이유, 그리고 돌파 눌림의 장단점과 차이점을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본인의 매매 스타일이 어떤 거에 맞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매매 정체성은요, 스스로 자신의 성격과 스타일에 따라서 찾아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거를 주제로 삼은 이유는요, 요 질문 때문입니다. 한 분이 이제 저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직도 돌파 눌림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돌파 눌림 장단점, 나의 성향들을 분석하고 매매를 할 때 어떨 땐 돌파가 맞는 것 같고 어떨 땐 눌림이 나에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헷갈리다는데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 맞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왜 나는 돌파를 주력으로 하냐, 그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이 질문을 요 내용들을 다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평소 때요, 저는요, 제가 단순히 매매한 종목들을 차트 기법을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죠, 인자의 패턴. 그럼 눌림을 적용하든 돌파를 하든요, 그냥 이거 보고 어떤 식으로 매수했다, 어떤 식으로 매도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제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 분위기, 주도 섹터, 대장주 후보 압축, 재료 여부, 제가 이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이 거의 80%였어요. 지금까지 시간이. 아시죠? 제 영상은 보통 1시간이 넘어가요. 제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기법을 적용하기 앞서요, 이 네 가지 과정들을 다 거쳐왔다는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제 매매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단순히 제가 이제 굳이 이제 타 유튜버와 비교되는 점을 말하자면,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 종목을 매매했다는 것들을 좀 길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가를 좀 알아주시는 분들이 저를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만요, 제가 이 부분만 좀 강조해갖고 설명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20분 안으로 자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길입니다.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갖고 제가 앞으로는요, 요거에 대한 매매한 종목들에 대한 그런 디테일 설명을 20분 정도, 그리고 풀 버전을 1시간 넘게 해갖고 찍어갖고 두 편을 한번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인데, 풀 버전으로 할지 앞으로 요약 버전으로 갈지 둘 중에 둘 다 할지는요, 앞으로 시청자의 선호도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고수들의 그런 매매 메커니즘은요, 단순히 어떤 종목을 매매해갖고 수익봤다,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거를 선택하기 앞서 이 종목을 매매하고 어떤 기법을 적용하기, 뭐 예를 들면 종가든지 상한가 매매든지 눌림이든지 돌파든지 뭐 여러 대장주 매매든지 짝짓기 매매든지 다 이런 것들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는요. 근데 그 전에 이 과정들을 다 거쳐왔다는 거, 초보자들은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이 밑을 인지하고 못하고, 고수들은 단순히 쉽게 이렇게 기법을 적용해갖고 수익을 받던 줄 아는데, 그 기법을 적용하기 앞서서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온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끔요, 제가 이제 저도 많은 유튜버를 보잖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기법이 우월성을 막 말하죠. 이 기법 이렇게만 하면 수익 난다, 막 이런 기법의 우월성을 맞추고 지나갈 차트 보면서 실제로 맞았던 거, 그쵸? 안 맞았던 건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안 맞았던 것도 어떤 식으로 손절당했고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데 이게 아니다, 손절당했다, 이것도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은 것들만 설명을 해갖고 이 기법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요, 이거 자체가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굳이 수학으로 제가 따지면요, 이게요, 공식이라 칠게요. 그러면요, 이 공식이 도출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요, 공식을 암기해서 풀면 절대 안 풀려요. 이 공식이 어떻게 도출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이 공식을 실제로 수학 문제 푸는데 응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저 주식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네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잘 알아야 돼요.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이 네 가지들의 과정들 있잖아요. 과정들을 다 이해할 때 그 다음에 대장주를 찾아갖고 차트 기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20분 버전에서는 요것만 찍을 건데요, 1시간 버전에서는 이거 다 찍을 겁니다. 요걸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러면 요약 버전부터 지금 찍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두 종목으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매수하고 이거 매도했죠. 어저께 설명드린 거, 지난주 이거 매수하고 매도했죠. 여기도 보시면 오늘 매수하고 이렇게 매도했잖아요. G2파워나 에이징랜드. 단순히 어떤 식으로 차트만 선 그어가지고, 이렇게 눌림 접근했고, 이렇게 급등하니까 던졌고, 여기를 손절가를 잡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단순한 그 관점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이 장시작 전 시장 분위기 있잖아요. 이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현재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이 시장 분위기에 먹히는 이슈와 재료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현재 시장의 주요 이슈들, 재료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몰리는 주도 섹터가 어떤 섹터인지 그것들을 파악하고, 만약 주도 섹터가 생겼다, 한 A, B, C, D 생겼다, 그럼 어떤 게 가장 강한 주도 섹터인지 그걸 파악하고요. 그럼 이 주도 섹터가 에서 가장 강한 거, 그걸 대장주로 압축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대장주? 시총, 등락률, 거래대금 그 위에 걸로 이제 대장주를 압축하겠죠. 근데 이 대장주를 압축한 다음에 보면요, 이 대장주가 어떤 재료를 가졌는지, 개별 종목에 영향을 주는 재료였는지 아니면 섹터에 영향을 주는 재료였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테마들이 다 강할 수는 없어요. 대세 상승장이 아니고는 특정 테마가 강하면서 상승할 텐데, 한정된 자금이 어떤 섹터로 돈이 잘 갔는지, 그 섹터에 돈이 왜 들어갔는지 그런 걸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장주 차트를 분석하고요, 실질적으로 일본과 이제 분봉 세세하게 기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번에서 4번 과정을 거쳐 간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법을 적용하는 건데요. 사람들은요, 기법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아요. 그게 가장 덜 중요한데. 그래서 이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는요, 풀버전에서 설명하고, 지금 여기서는요, 이거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돌파 눌림 중 돌파를 선호하는 이유. 이분의 보시면요, 에이징랜드가 있었어요. 제가 차트만 보고 일단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그 풀버전에서는 자세한 이유를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돌파의 매매의 그 장단점과 한번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일봉부터 볼게요. 일봉은요, 신고가 돌파 종목 가장 좋아요. 그건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많이 말했죠. 신고가 돌파, 아니면 전고도 및 박스권 돌파, 이런 일봉이죠. 그리고 이제 대세 이평선이라고 해갖고 주요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 121, 241 뭐 이런 것들이죠. 장기평선을 돌파했을 때 이런 일봉 차트가 나온 걸 일단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매물대가 깨끗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봉 차트는 이런 걸 좋아해요. 돌파했을 때는요, 요런 타점에서 공략하는 거고, 눌린 타점에서는요, 이 돌파되고 나서 이렇게 눌릴 때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분봉이에요. 그럼 이 흐름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에이징랜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파와 눌림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요, 제가 말했죠. 당일 장준 이슈 확인에 뉴스에 가장 강하게 반응한 섹터 1등주를 포착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에이징랜드로 파악을 한 거고, 이 전일 있잖아요. 이것도 박스권으로 매매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큰 박스권으로 본 겁니다. 이제 이걸로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일봉은 제가 여기서 안 보여드렸어요. 나중에 풀버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일봉도 좋은 차트 모습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일봉도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쵸? 121선 지지받고 이렇게 급등하는 박스권 돌파, 대세 이상 돌파, 그런 차트였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분봉을 보여드리고, 분봉에서 섹터 1등주를 파악했다면요, 돌파 맥점을 포착하는 거예요. 돌파 맥점이 여기서 어떤 거예요? 여기에서 돌파면요, 이 최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을, 최고점이 여기 돌파하는 그 구간이죠. 이게 돌파봉이죠. 1분봉으로 저는 봅니다. 돌파 매매는요. 3분봉으로는 나중에 설명하고, 지금 1분봉을 보겠습니다. 1분봉으로 보시면은 이 거래대금이 압도적으로 크게 터졌죠. 이게 50억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50억대. 오전장 이게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요, 이렇게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요, 돌파 매매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보이시죠? 이 녹색에서 사는 거예요. 한 방에 사요. 제가 1000만원을 사고 싶다. 그럼 여기를 한 방에 사는 거예요. 1000만원을. 일단 이야기 편하게 정확하게 다 설명이고 장단점 설명드릴게요. 한 방에 사요. 그러면 손절가는 어떻게? 이 돌파봉 시가로 잡는 거예요. 거래대금 크게 터지면서 돌파하는 그런 의미 있는 돌파봉 있죠. 시가로 잡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돌파해서 못 샀어요. 이건 놓쳐갖고 눌림으로 샀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눌림이랑 같이. 그럼 돌파봉에서 샀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요, 한 번에 사잖아요. 일단 한 번에 사잖아요. 근데요, 지금 여기서 눌림이 나와갖고 눌림을 주고 급등을 했어요. 7% 급등했는데요, 제가 이걸 왜 또 7%까지 수익을 취했는지도 풀버전에서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요, 눌림 산 다음에 이렇게 돌파 나와죠. 이렇게 상승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음봉이 없다고 쳐볼게요. 그냥 이 음봉 없다고 그냥 연속 양봉으로 나왔다 쳐볼게요. 그러면요, 눌림은 기회가 안 왔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갖다 칠게. 지금 여기서는 음봉을 한번 좋았고 눌림 기회를 줬지만, 이런 식으로 갖다 쳐볼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요. 그럼요, 솔직하게 이건 돌파 매매자들만 수익을 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갔다면요.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가 1등지에서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가요. 제가 예전에 N자형 1차 파동 있잖아요. N자형 1차 파동 때요, 이거 여기서 이거 매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세 개가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이거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파동에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매수한 거예요. 지금요. 지금 여기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요, 일단은
이건 눌림을 잡은 거예요. 근데 돌파를 했었으면 돌파는 여기서 산 다음에요. 그 다음에 돌파복 시가를 잡고 간다면요. 뭐 재량권 먹겠죠. 10%든 5%든요. 여기서 돌파 맥점에서 샀을 때 장점이 뭐냐면요. 단기간에 수익률이 높아요. 지금은 음봉 조정이 오고 바로 이렇게 왔지만 보통 이렇게 바로 급등하는 경우도 세력주에서는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률이 높고요. 빠른 시간 안에 승부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대장 1등만 잘 잡으면 오전에 잘 잡으면요. 3%에서 10%까지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단점은요. 단일 주도주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게 주도주라는 게 파악이 돼야 돼요. 아까 그 1번에서 4번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충분한 연습과 자신만의 노하우가 없다면요. 실패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단순히 이 그림만 보고 돌파 매매를 한다면요.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있잖아요. 이 1번과 4번의 과정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차트만 보고 돌파 매매하면요. 거의 대부분 실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4번의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경험치가 생겨야지 돌파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욕심은 많지만 실력이 없는 초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매법이 돌파 매매이기도 해요. 하지만 세력들이요, 지뢰를 만들어서 추격 매수하는 추격 매수하는 그 초보자들에게 넘기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돌파, 이런 방식이거든요. 세력들도. 결국요, 종합적인 매매 실력이 없다면요, 초보자들은 깡통을 차게 되는 그런 매매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돌파 매매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데, 그래도 연습하고 어느 정도 본인이 매매 정체성을 찾아갈 때는요, 서로 연습을 해보는 것도 권장은 드리긴 합니다. 방금까지 말한 사항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요, 주도주 선별 능력이 있으면서, 그쵸? 주도주 선별 능력이 있으면서, 매매 시어 손절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매매 시 이렇게 손절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런 사람들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돌파 매매 성공자들은요, 100명이 한다면 10명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로 10명 이하예요. 그 정도로 90명은 실패하는 그런 매매법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그 10명 안에 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실제 수익률 대회 우승자들은요, 이런 양봉 매매 있잖아요. 돌파 매매, 양봉 매매의 대표격인 이런 돌파 매매와 상따 매매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G2 파워. 5장에 이제 원전과 ESS에 관련주인데요. 이제 원전이든 ESS든요. 이게 약간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거래량이라든지 탄력도라든지 그리고 일봉상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래갖고 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보이시죠? 이거는 돌파 매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요. 돌파 매매 샀어요. 그럼 돌파 시가 손절가 맞추고요. 이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에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한 70%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이전 거래량, 최대 거래량이 70% 이상만 나오고 상승하면은 아주 최고점으로 돌파하면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돌파가 나올 때 이전 거래량 압도하는 거래 대금이 나오면 좋아요. 의미 있는 구간을요, 그냥 바로 콱이래. 좀 잘 돌파하면 좋긴 한데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와도 70% 정도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눌리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돌파봉 매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매도했어요. 그쵸? 한 2% 짧게 매도했는데, 그 다음 어때요?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죠? 그럼 이 패턴이나 이 패턴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제가 이건 눌림으로 접근했고, 이건 돌파로 접근했습니다. 만약 이것도 눌림으로 접근했다면 이런 데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수익 냈을 수도 있겠지만, 눌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후장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요.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돌파 사례였습니다. 이거는 눌림 사례였고, 여기서요, 돌파와 눌림의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돌파는 한 방에 사죠. 최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리고 시가를 여기 맞잖아요. 돌파의 장점은 이렇게 눌림이 안 오고 바로 이렇게 상승해 버렸을 때 아주 이상적인 수익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이 음봉이 안 나와버려요. 그냥 바로 양봉으로. 특히 세력주에서 잘 나오는데요. 이거 돌파 매매 잘하는 사람들은 그 옷가창의 흐름이라든지 시장의 지금 이슈와 재료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1등주를 공략하기 때문에 요렇게 수익을 잘 봐갖고 잘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잘 내는 게 돌파 매매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초보자들은요, 여기서 덤벼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여기서 덤벼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을 하는 거죠. 눌림은요, 한 번에 사진 않아요. 내가 1천만 원을 한 번에 여기서 산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할 때 수익을 취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돌파 후에 여기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좀 더 체크를 해봤어요. 여기서 거래 대금이 크게 이제 빵빵빵 잘 터지는 모습을 따로 확인하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이제 잘 터지는 모습 확인하고 조정이 이쁘게 나왔을 때 한번 사봐야겠다 눌림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여긴 빨리 왔지만 눌림이. 그러면요 눌림은요 이렇게 눌린 구간 있잖아요. 이 저항대가 이제 돌파되고 눌림이 한번 되잖아요. 그럼 이 눌린 구간에서 분할로 세 번 해요. 1000만원이라면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300, 300, 40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세 번의 분할로 걸쳐갖고 그쵸? 영역으로 잡는 거거든요. 보통은요 강한 종목이라면요 의미 있는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 의미 있는 저항대까지 안 내려와요. 강한 종목이라면요 그 의미 있는 저항대 위에서 반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으로 딱 잡으려고 하면요 못 잡아요. 그래서 분할로 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 영역을 설정해 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잡힌 수량에 따라 이 밑단을 깨지 않는다면요 여기서는 이 기준이죠. 밑단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눌림에 여기서 보시면은 눌림은요 눌림 매매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독 섹터 대장주를 확인하는 거예요. 일단 대장주를 확인하고 일정 상승세가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걸로 설명하는 게 더 편하겠다. 지투파워 매매는 아니지만 이게 설명하기 편하니까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상승이 하잖아요. 그쵸? 일정 정도 상승하고 나서요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은요 눌림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눌림하면 안 되는데 일정 정도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의미 있는 저항대가 이제 지지가 되는 그런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눌림으로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눌림 매매는. 그리고 맥점에서 버는 이게 보통요 이런 구간이 왜 나오냐면 저는 여기서 이제 맥점에서 돌파해갖고 수익을 냈지만요 보통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고점 약간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격이 벌어진대요. 요런 데서 이제 돌파를 어설프게 하게 되면요 좀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요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맥점에서 벗어난 돌파 매매자들이 버티기 좀 힘들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때 2, 3% 떨어질 때요. 그럴 때 버티기 힘들어갖고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들 있잖아요.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들 그런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 눌림의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어요. 눌림의 장점은요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심리적 안정을 가지면서요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아까 이 세 가지로 이 세 번으로 비교적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가능성이 돌파에 비해 높습니다. 돌파에 비해 이렇게 막 힘들게 따라가는 것보다 조금 눌렸을 때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조금 돌파에 비해는요 안정적인 수익을 낼 가능성이 커요. 단점은요 매수하자마자 급등할 가능성. 이거는 이제 음봉이 나왔지만 보통 이렇게 아까 말했을 것처럼요 이렇게 돌파되고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파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단점은 매수하자마자 이게 돌파 매매는 급등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좋은 것들 잘 1등주로 잘 매매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 돌파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요 한 번에 비중 베팅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데 타점에서 잘 잡아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바로 스트레이트로 올랐을 때 특히 세력적일 경우 단기 큰 수익을 볼 수 있지만요 눌림 매매는요 비중 베팅으로 접근하긴 힘들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세 번으로 쪼개갖고 들어가잖아요. 쪼개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비중 베팅으로 수익을 보긴 좀 쉽지 않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양봉 매매하는 사람들 이렇게 단기 돌파 매매하는 사람보다 수익률이 좀 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눌림 매매를 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분할로 잡는 것들을 습관을 해야 되고요. 한 번에 이렇게 비중 베팅 여기서 막 지지될 거다 하고 한 방에 비중 베팅 때린다거나 그러면은요 여기 약간 잦은 흔들림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그런 구간에서 2, 3% 흔들려도 비중을 때리면요 버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비중 베팅을 하게 되면 돌파 같은 경우는 매수한 다음에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거든요. 바로 시가에 잡으면 되니까요. 그지만 이제 눌림은요 중간에 흔드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건 되게 짧게 흔들었지만 좀 보통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눌림으로 매수할 때 한 방에 사면요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버텨갖고 좀 오래 버텨갖고 이제 너무 지쳐갖고 이게 바로 순직권만 오면 던져버리거든요. 이거 못 먹거든요. 이런 거 한 번에 비중 베팅하면. 그래서 눌림은요 천천히 분할로 여유있게 매수하고 급등할 때 흐름 보고 분할로 매도로 접근하는 안정적인 성향 매매자들이 좀 더 매매하기가 좋습니다. 실제로요 계좌에 큰 변동 없이 안정적 수익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눌림 매매랑 종가 매매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해봤던 겁니다. 이 부분들요. 그리고 보시면은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글을 이거 저한테 달린 글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많은 저도 또 막 유튜브들 막 보면서 돌파 매매 잘하는 사람들 막 볼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면
원마운깡, 원머주 등이 초단타 스캘퍼들이 유튜브에서 수십억을 벌었으면서 돌파 매매 같은 거, 돌파 스캘핑으로. 근데 이 솔직하게 돌파 스캘핑으로 번 거 아닌데 이 사람이 좀 잘못 알고 있는데요. 예. 유튜브 수십억을 벌면서 컨텐츠가 양산되다 보니 일반 투자자들이 이러한 돌파 매매에 대한 매매법에 혹해가지고 들어가갖고 수십 명의 깡통 계좌가 속출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런 돌파 매매자들이 너무 혹하게 한다. 이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타고난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이 사람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냐면요. 일단 이분은요. 개인적인 단기 매매에 대한 안목이 없어요.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왜냐면 단순히 이렇게 이 사람들 실력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 관점에서도.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아까 이거 있죠. 이것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만 보여줘. 이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못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수익 내는 줄 알아요. 그게 재능의 영역인 줄 알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약간 얘기를 안 해줘요. 잘.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요. 잘 얘기를 안 해주고 이 부분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현혹해가고 따라하다가 깡통이 속출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있죠. 아까 그 밑에서 나와있던 사람들은요. 요것들을 잘 봐요. 이것들을 잘 보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나는 거예요. 재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 물론 상위 0.1% 그건 재능의 영역일 수 있겠죠. 1%까지. 그렇지만 상위 5% 그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굳이 대학으로 따지면요. 우리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서울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진짜 죽도록 공부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잖아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은 그렇죠. 0.1% 1%죠. 그렇지만 이런 엄청난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재능 플러스 노력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이거를 보지 못하고 단순히 이것만 보니까 초보들이 깡통 차는 거예요. 특히 이런 제가 이거 만약에 차트만 보여주고 지금처럼요. 지금 제가 풀 버전은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요약 버전에서는 이렇게 차트만 보여주면 쉬워 보이잖아요. 그럼 나도 다음부터 이런 차트가 나올 때 전고점 돌파할 때 매수하고 눌림 때 한번 매수해봐야지. 그리고 급등하면 던져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피상적인 것만 이해하고 들어가면요. 아마 계속 손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눌림과 돌파의 장단점을 얘기했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요 부분들을 좀 더 중요시 해갖고 매매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지금 20분이 또 넘어버렸는데, 왜 이렇게 저는 말이 많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것도 다 다루려고 했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다뤄야겠네. 풀버전으로 다루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고. 지금요, 제가, 이것만 다룰게, 마지막으로. 이거 간단한 흑가창. 제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것만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빠르게. 보시면요, 이게 무슨 종목일까요? 이게 TLB거든요. TLB라는 종목이에요. 이건 TLB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G2파워고요. 이게 TLB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 사람이 이제 호가창이 얇냐 두껍냐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대요. 대기 매수 물량이랑 대기 매도 물량이 많으면은 호가창이 두텁다. 대기 매수 물량과 대기 물량이 적으면 호가창이 얇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이분이 말하는 거는 이 대기 매도 물량이거든요. 이 물량들 있잖아요. 다 합친 거예요. 그쵸? 이게 매도세잖아요. 그리고 이게 매수 걸어놓은 거 잔량 이걸 다 합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다 합친 거예요. 10호가를 합친 거거든요. 그럼요. 저는요 호가창이 두꺼워야지만 매매를 일단 해요. 얇으면 잘 안 해요. 돌파든 눌림이든. 왜냐면 일단은요 어떻게 호가창을 보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 정도 볼게요. 15,000원. 이 15,000원 곱하기 2,300 해보세요. 얼마예요? 계산기 그냥 간단하게 두드려 볼게요. 그러면요, 이게 3억밖에 안 되거든요? 3억이요? 3억이에요. 10호가의 모든 합이. 그럼 내가 만약에 3억으로 요거를 시장가로 때리면요, 한 1%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1, 2%가. 이해되시죠? 그럼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그냥 대충 1만원이라고 해도 한 7, 8억 정도 되죠. 이거 호가창 두텁게는 이게 확실히 크다는 게 느끼겠죠? 제가 이걸 시장가로 7억 정도 때려야지 1, 2%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내가 어느 정도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할 때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해갖고 손절을 하려고 하면요, 이게 더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갖다 던지더라도 조금, 내가 이거 시장가로 다 무너뜨리더라도 무너뜨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1억 정도만 있다면. 그쵸? 그래서 호가창이 두껍다, 얇다의 그런 표현은요, 이 매수 잔량, 매도 잔량이 크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특정 호가에 크게 받쳐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게 다 받쳐 있을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장중에 보시면요, TLB라는 종목이 있고 BHI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원전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G2파워라든지
이거 TLB는요, 아까 에이징 랜드 그 이슈 이후에 비슷한 이슈로 TLB가 이슈받고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호가창이 얇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은 매매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제 호가창이 얇다는 뜻 아시겠나요? 예, 보시면요, 호가창이 얇다는 뜻은 지금 이거는 6천 전량이고 이건 3,000 전량이잖아요. 그럼 이 가격에다가 그냥 6천 전량 곱하면 그게 이제 호가창이 다. 그리고 이 호가창 보면 되게 얇잖아요. 이건 지금 1호가, 2호가, 3, 4, 5, 6, 7호가가 돼 있어갖고 이거 7호가가 돼 있는데 이거 실제로 10호가가 다 합해진 거예요. 이거 다 합쳐도 이거보다 적을 겁니다. 이거는 핸드폰으로 봐서 그래요. 보통 10호가가 다 합쳐진 게 이거예요. 호가 얇은 게 보이시죠? 3호가 뭐 한 주, 4주 뭐 장난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건 그나마 좀 두껍잖아요. 이거에 비해. 그쵸? 만약에 이거랑 둘 중에 매매한다면요, 호가창이 조금 더 두터운 이걸로 매매하는 게 좋겠죠? 이거보다? 지금 그 차트와 그런 것들 다 안 받고 호가창만 보고 매매했을 때면요, 안정성은 이게 더 있다는 겁니다. 이 두꺼운 게. 그쵸? 이 정도면 이해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은요, 요약본에서 25분, 이게 요약이 25분이네. 길게 하진 않았고, 짧게 한번 돌파 눌림의 돌파를 선호하는 이유, 결론을 한번 줘볼게요. 개인적으로 돌파를 선호하는 이유는요, 아까 봤듯이, 한 번에 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조금 흔들더라도 이 시간을 맞추고 갔을 때 이제 매매를, 근데 만약에, 넥스턴 바이오로 설명을 해볼게요. 돌파를 선호하는 이유가요, 넥스턴 바이오가 없네. 여기 있다. 이 넥스턴 바이오가 보세요. 이게 이 패턴 아시죠? 좋아하는 거 제가.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거든요. 그러면 오늘요, 이게 오전장 고가 돌파가 나왔어요. 이렇게 돌파가 나왔는데요. 이 돌파 구간에서 보시면은요, 여기서 어때요? 돌파로 샀으면 이 돌파봉에서 타고 해볼게요. 전일 고가 돌파요. 여기 돌파했을 때 전고점 돌파, N장 2차 돌파. 여기 샀을 때요, 돌파로 샀다고 하면요, 이 돌파하고 시가 맞추고 거의 10% 이상이 스트레이트로 나와요. 근데 눌리면 잡을 데가 없어요. 잡을 데가.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1파동이라고 봤어요. N장 1파동. 그리고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잡았다 칠게요. 그럼 무너져 버리잖아요. 제가 눌림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1파동이 크게 나와버리죠? 스트레이트로. 그럼 이 눌림에서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런 세력주일 경우. 시총이 좀 작으면서 좀 약간 막 잘 이렇게 불타는 종목들 있잖아요. 빠르게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것들은요, 이 돌파 매매로는 잘 먹히는데 눌림에서 잘 안 먹힐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파를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5장엔 또 맞잖아요. 이렇게 5장에 또 급등했거든요. 이렇게. 5장에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눌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2차 급등이 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눌림 같은 경우는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저는요, 이런 세력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수급주 말고 세력주 같은 경우는요, 돌파가 조금 더 맥점에서 잘 잡으면요, 시가에 손절 맞추기도 편하고, 한 방에 쓴 다음에 손절 맞추기도 편하고, 미련도 안 가지고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눌림 같은 경우는요, 봐보세요. 이렇게, 나 여기서 좀 본저가로 빠져나오려고 생각하다 보면 여기서 물타기 한단 말이에요. 의미 없이 막. 그 물타기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반등 안 오고 떨어지게 되면요, 손실이 커져요. 눌리면요, 저한테는 미련을 많이 가지게 만들어요. 난 이게 좋은 종목이라니 확신하고, 막 예를 들면 재료도 좋다. 재료도 좋고 차트도 다 좋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지점에서 안 올랐다 그럼 바로 끊어내야 되는데, 어떻게든 본저가로 빠져나오려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야 이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야. 왜냐면 강하게 1차 파동이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반등 주고 나오겠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크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5장이 다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런 국면에서 미련을 가지다가 손실이 커진 적이 많았거든요. 분할로 더 사다가. 그래서 저한테는요, 어차피 내가 1등주를 잘 보잖아요. 1등주를 잘 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 갖고 1등주를 잘 체크하기 때문에요. 보시면 이런 모습 있잖아요. 1등주를 잘 포착하기 때문에요. 이 구간에서 좀 매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파동이 나온다면요. 이런 파동에서 이 돌파든 여기서 짧은 눌림이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나중에 이런 2파동 구간보다는. 근데 2파동을 이제 초보자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정도 2파동이 나올 때쯤이면 1파동의 거래대금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 재료라든지 주도 섹터 다 천천히 여유있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파악하고 나서 눌림을요,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분이 손절가를 기준 파동의 중심선 PR로 P3으로 P3, 그러니까 M3라고 할게요. PL3으로 잡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PL2에서 살 때 PL3으로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 이게 안 났네. 여기 볼게요. 오늘 TLB요. 이 TLB 사례가 좋아서 에이징랜드랑 비슷한 재료로요. 장중에 TLB가
SK 하이닉스 테슬라 AH 공급 추진해요. 이렇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것도 돌파로 만약에 이 이슈를 빠르게 포착한 다음에 샀으면요. 순식간에 10% 이상이 나와버리거든요. 여기서요. 근데 이걸 만약에 1차 파동이 강력히 나왔잖아요. 단발성 급등이 나오면서. 근데 이걸 돌파로 뭐 뉴스 매매든 돌파 매매든 빠르게 포착을 해갖고 매매를 했으면요. 좋은 수익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눌림을 한다고 하죠. 이게 1파동 1기준마디라고 하면요. 이렇게 간다고 판단을 하고 눌림을 했을 경우는요. 이게 이렇게 큰 1파동이 크고 나서 이렇게 2차로 안 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3라인 리타라면 던진다고 했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지금 잡아드리는 이유가 요거 밑으로 떨어졌는데도 분할 더 매수해갖고 손실이 커진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제가 기준으로 잡아드린 거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흐름에 따라 내가 원하는 흐름 여기서 예를 들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안 갔어요. 예? 여기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안 갔어요. 그러면요, 손절가 이탈하지 않더라도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 이 반도체 테마 방금 이랬잖아요. 이 SK 하이닉스와 이제 테슬라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이 에이징랜드가 어저께부터 좀 비슷한 재료로 급등하고 오늘도 그 재료의 모멘텀으로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차트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게 후속으로 주각받고 이렇게 급등하는 국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요. 이건 아마 돌파 매매자들이 많이 매매를 했을 겁니다. 똑같은 이 흐름을 보고 요거를 주도 섹터라고 파악을 했으면, 만약 이게 주도 섹터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데 반도체 이 에이징랜드 있잖아요. 이놈이 상승하고 나서 이제 후속으로 이게 같은 비슷한 이슈를 급등할 때 돌파 매매 할 사람들이 많았는데, 눌림은요 안 했을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크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 눌림은요 좀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눌림은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뉴스 매매도요, 뉴스 돌파라는 매매만 있지 이 뉴스 눌림은 없거든요. 이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요 개인적으로는 돌파가 손절가가 명확하니까, 그리고 또 미련을 안 가지게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손 떨어지면 전 과감하게 돌파한 손절이 되더라고요. 근데 눌림은요, 이렇게 눌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눌렸잖아요. 근데 조금 더 떨어져도 왜 미련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 성격상 그런가 봐요. 뭐 어떻게든 수익으로 나오고 싶다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안 좋은 습관들이 막 발동을 해요. 눌림은요. 왜냐면 갈 듯하면서도 막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갖고 저한테는 눌림은요 조금 약간 안 맞았어요. 예. 그렇게 설명하면 말이 될까요? 근데 눌림도 제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눌림보다는 돌파 쪽이 저한테는 잘 맞았다. 이게 내 성향과 내 손절 대응과, 그리고 내가 이제 주도주를 보는 그런 안목이 남들보다 훨씬 좋으니까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진짜, 특히 저는 소액으로 돌파했을 경우에는 정말 잘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저도 엄청 큰 금액으로 돌파 매매를 하게 되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건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고수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경영권 분쟁 관련된 그런 있잖아요. 테마가 엄청나게 급등을 해갖고, 고려아연이죠. 급등을 했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돌파 매매자들이 이제 매매를 하고, 숏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해갖고 돌파와 이제 숏의 그런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확신을 했다 칠게요. 확신을.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큰 돈을 들어갔다 칠게요. 내가 만약 숏으로 엄청난 큰 돈을 들어갔어요. 근데 평소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미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리고 또 이게 정배열에서 신고가 돌파, 어디까지 갈지 몰라. 옛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때 그 당시에도 에코프로가 이렇게 갈 줄 모르고 숏으로 접근했던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 BM이 주식 선물이 가능하니까 이걸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숏으로 잘못 집권하다가 크게 얻어맞는 경우가, 특히 깡통은 선물에서 많이 나와요. 주식 선물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주식에선 잘 안 나오는데 주식 선물에서 숏 배팅을 해갖고 깡통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광기를요 무시한 사례죠.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광기잖아요, 올라가는 거. 근데 요즘 광기가 빨리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 광기다, 광기는 멈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숏 배팅으로 크게 들어갔다 칠게요. 근데 좀 막 더 올라가는 거야. 난 여기까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막 더 올라가요. 숏으로 막 물타기 하는 거야. 숏 계속 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반대 매매 당하는 지경까지 와버리고, 반대 매매 당하면 급락하죠. 물론 떨어질 건 안단 말이에요. 숏 치는 사람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당연히 그 광기는 줄어들면서 떨어질 거 알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춰갖고 죽는 거거든요. 숏은요, 레버리지 때문에. 타이밍, 이거 떨어질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알아요. 지금 고려아연이 있잖아요. 이거 떨어질 거 알아요. 이거
경영권 분쟁 관련 주식은요, 결국에는 다 그 경영권 시작하기 전에 가격까지 가요. 분쟁이 끝나면. 떨어질 거 알아요. 근데 이 타이밍을 못 맞춰갖고 죽는단 말이에요, 숏은요. 주식 선물은요. 주식처럼 계속 홀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크게 한번 숏으로 들어가갖고 확신을 하고 들어가면요, 이렇게 돼요.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깨달을 거예요. 본인이 보유하지 않은 종목, 이성적 분석이 가능해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종목. 저는 어떤 종목이든지 이성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내가 크게 들어간 종목 있잖아요. 내가 어떤 종목에 너무 확신을 해서 크게 들어간 종목이 있다 쳐요. 중장기든 스윙이든. 그런 종목들은요, 이성적인 분석, 객관적인 분석이 잘 안 돼요. 내가 좋은 부분만 확대 해석해서 보라는 경향이 강해져요.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근거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싫으면요, 어떤 사람이 싫음이 좋은 짓을 해도 싫은 것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좋으면 좀 싫은 짓을 해도 좋은 점만 보면서 그러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크게 들어가죠. 어떤 종목이 사랑에 빠져갖고. 그러면요, 그 종목의 안 좋은 점을 안 보게 돼요. 나 좋은 점만 계속 세뇌시키는 거지. 이 종목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근거로 갈 거야라고 이런 무슨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조금 비성적인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그런 경험은 없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비인성적으로 행동하는 본능이 나오거든요. 특히 비중 베팅한 종목들이 그런 행동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을 해야 돼요. 왜냐면 비중 조절을 해갖고 객관적으로 하게 되면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한테. 지금은 제가 36분이나 찍었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풀 버전을 찍어달라고 하면 지금 부분을 생략하고 이 과정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댓글 달리는 거 보고 판단을 하고 찍을지 말지 판단할게요. 그러면요, 여기까지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